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수업을 이제 시작할게요. 저번에 보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배웠더라고요. 유신체제.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를 넘어서서 이번에는 전두환 대통령의 유혈민주항쟁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유혈민주항쟁은 여러분 진짜 꼭 필수로 알아둬야 될 부분이고 또 시험에도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유혈민주항쟁은 꼭 알아뒀으면 좋겠고 일단 시작하기 전에 보세요. 박종철 추도 및 고문 근절을 위한 침묵 시위 보이시나요? 네. 이 내용을 한번 우리 영화로 한번 간접적으로 한번 느껴보도록 하죠. 이분이 바로 박종철 님이고요. 영화기 때문에 실제 저건 얼굴이었지만 이분은 또 아닌 거 알죠, 여러분? 박종철 군 이 김승훈 신부님을 공무지사 기억해 주세요. 사건의 진상이 은폐, 실제 조작되었다. 계시는 분이에요. 박종철 군을 직접 고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범인은 치안본부 대공수사 2단 5과 2개 학원분과 1반 경위 조한경. 저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듯이 박종철 고문 사건,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는데 어문학과 학생이었는데 고문으로 죽었는데 이 경찰관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탁친이 억울하게 죽었다. 억하고 죽었다. 억울하게가 아니라 진짜 억울하게 죽었죠. 탁친이 억하고 죽었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탁치니까 억하고 죽었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 목숨이 그렇게 쉽게 죽습니까? 이렇게 1987년에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야만적 고문으로 청년의 목숨을 빼앗고도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 경찰의 태도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유혈민주항쟁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제 6월 민주항쟁 보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그 내용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키워드 지금 정리할게요. 4.13 호환조치. 도대체 이건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4.13 호환조치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6.29 민주화 선언. 이 두 가지는 여러분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알아둬야 될 두 가지 이거예요. 4.13 호환 조치가 무엇인지, 6.29 민주화 선언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가십니다. 알겠죠? 이거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될 키워드가 있어요. 이건 무슨 키워드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직선제입니다. 도대체 얘들아, 직선제가 뭘까? 이 직선제가 무엇인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직선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직선제 개헌은 뭐고? 그러면 이 직선제 개헌을 알기 위해서는 간선제를 알아야 되거든요. 한번 이거 볼까요? 이거예요. 자, 이 전두환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됐냐면 일단 성립할 수 있었던 배경은요. 요겁니다. 국보위라고 얘기하거든요. 국보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이래서 국보위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를 신군부가 설립할 때 위원회를 설치하게 돼요. 그리고 통일주체 국민회의, 이거 많이 들어봤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이 당선이 됩니다. 그때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당선된다 의문이 되지 않나요? 대통령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았다니까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간선제라고 얘기합니다. 간접적으로 선거한 거잖아요. 국민이 직접 선거한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뽑았잖아요.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간선제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를 불만이 많았겠죠. 불편을 해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직선제 개헌이 요구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알겠죠? 직선제 개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이 12.12 사태로 권력을 장악했죠. 기억하고 있죠? 사태로 신군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전두환 정권이 자신의 포갑성을 은폐하기 위해서 유화 정책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이 유화 정책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세요. 유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쳐줬습니다. 굉장히 좋죠. 여러분 지금 두발 자유잖아요. 그쵸? 거의 두발
교복 자유화 시켜줬고요. 해외여행도 자유화 시켜줬어요.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게 되고요. 야간 통행 금지했고요. 그 다음에 또 플러스로 또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추가적으로 프로야구단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유화 정책을 펼치게 되었고요. 근데 그것만 한 건 아니에요. 강경책도 펼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론을 심하게 통제했어요. 기사 내용까지도 전면 다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검열을 당했습니다. 언론 통제했고요. 삼천교육대 말 안 듣고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삼천교육대에 보내서 심히 여기서 죽어나간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다. 요런 내용 반대적인 정말 상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휘어잡았죠. 됐죠? 자, 이렇게 유화 정책까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요, 국민의 뜻과 어긋나는 반민주적 간접 선거를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지금 말했죠? 간접적으로 선출했는데 간접 선거. 이게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간선제라고 합니다. 이거 하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군사 독재를 끌어내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해야겠다. 안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직접 선출해야겠다는 인식이 확산이 됐겠죠. 직접 선출해야 되니까 학생, 민주인사, 일부 정치인 중심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공약으로 내건 신한 민주당은 창당 25일 만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 대거 당선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시에 얼마나 이런 내용이 많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이렇게 성추행을 하지 말고 성모욕행위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 내용 자체를 전면적으로 검열을 한 거예요. 바꾸어서 한 거죠. 그래서 독자적인 취재 내용 보도를 불가하겠다고요. 이게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권한이거든요. 대통령이 그 언론을 통제했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안 되겠다. 이제 직선제 개헌을 하자라고 내용이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직선제 개헌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니까 전두환 대통령은요. 공안 사건을 날조해서 이를 억압했고요. 말 그대로 빨갱이들이 난리를 친다, 폭동을 친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억압을 하게 되면서 노동운동, 학생운동 세력을 다 전부 다 불순 세력으로 매도하게 돼요. 그래서 경찰은 증거를 조작하면서 고문 수사를 계속 자행하게 됐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영화 뭔지 아세요? 변호인 이거 한번 본 적 있죠? 한번 꼭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얼마나 불순 세력으로 만들었는지 그 영화를 보시면 느낌이 더 잘 올 거예요. 자, 경찰은 증거를 조작하면서 고문 수사를 자행하게 되고요. 이렇게 성고문 사건도 발생하게 되었고 이 과정 속에서 박종철 군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죠. 자, 이 전두환 대통령이 결국에는 언론 보도 지침을 내려서 사건 진상을 모두 다 은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망 원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억하고 죽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얘기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두환 개헌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실로 직선제 논의 자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진짜 나왔어요. 집중하세요. 여기 집중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실로 직선제 논의 자체를 금지하는 뭐라고요? 직선제 논의 자체를 어떻게 했다고요? 금지했다. 금지하는 뭐가 이루어졌어요? 4.13 호원 조치가 발표되게 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직선제 논의 자체를 어떻게 했어요? 금지했다니까요. 금지하는 4.13 호원 조치가 발표되게 되죠. 직선제 논의하지도 말라. 지금 나왔어요.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거 뭐라고요? 4.13 호원 조치 하나 얘기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볼게요.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국민의 승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냐면 이 이후에 소원 조치 이후에 직선제 개헌에 향한 국민의 열망이 계속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아까 영화에서 봤었죠.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아까 사제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신부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박종철이 물고문으로 사망했다라는 사실을 폭로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헌법 쟁취국민운동본부가 결성이 되어서 여기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고문살인 정권에 대한 퇴진운동을 전개하게 된 겁니다. 됐죠? 민주화 시위가 확산되던 중에서 또 안타까운 죽음이 되었죠.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 학생입니다. 이것도 영화가 있죠. 이한열이 경찰의 체류탄을 맞아서
죽은 상태가 되었어요. 뇌진탕에 걸려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랑곳하지 않고 이 집권당 여당은요, 민주정의당 노태우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해서 국민의 뜻을 외면하게 돼요. 안 되겠다 싶었겠죠? 시위 발생하죠. 시위가 발생합니다.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때 이제 사람들이 호원 철폐, 독재 타도 막 이런 구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구호 꼭 알아두세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게 되면서 이거 기억해 줍시다. 여기서 구호가 있습니다. 구호가 있고 넥타이 부대들이 넥타이 부대들이 이런 말을 얘기해요. 호원 철폐. 왜 호원 철폐야? 아까 4.13 호원 선언이었으니까 4.13 호원 조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호원 철폐해라. 독재 타도해라. 민주헌법들을 요구하면서 넥타이 부대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되죠. 그래서 이에 굴복한 전두환 대통령은 노태우를 통해서 결국에는 직선제를 수용한다는 선언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6.29 선언입니다. 결국에는 수용했다. 직선제 개헌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수용하게 되는 이 내용입니다. 금지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수용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세요. 4.13 호원 조치와 6.29 민주화 선언.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화 시위를 벌여서 독재 정권을 끝내고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 이게 역사적 의의겠죠. 평화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 의식이 높아졌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명동성당에서 400만 명이 참여했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당시에 그리고 또 그것도 아시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김수환 추기경이 나를 밟고 뒤에 신부를 밟고 수녀를 밟고 들어가서 체포해 가라. 이런 내용도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래서 국민대회 행동강령 9호라든지 6.29 선언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료 2번 같은 경우에는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이 키워드 등장하고 새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를 해서 이런 내용들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이 내용들 기억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쳐보도록 할 거고요. 이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 퀴즈 꼭 맞춰주셔야 돼요. 퀴즈의 정답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을 보신다면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여기서 퀴즈 꼭 맞춰주세요. 클래스룸 가서.